유아의 지각 및 신체 발달 프로그램 강의를 맡은 이효경입니다. 제가 이 강의 제목을 잡으면서 어머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궁금해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의 인지 발달, 또 정서 발달, 신체 발달, 이 세 가지 발달 사항이 사실은 자녀들의 모든 그 발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발달을 제일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이 인지, 정서, 신체를 한꺼번에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은 우리 그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도와줘야 될지, 또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유아체육, 유아체능 뭐 이런 시설, 업체, 프로그램 이런 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곳에 보내실 때 부모님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할지, 어떤 부모님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 또는 뭐 전단지 보고 교통이 편한 곳, 이런 곳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고요. 좀 더 적극적인 부모님이시라면 한번 가서 보시고 수업도 참관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마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대부분 시설을 보고 여기 시설 괜찮네, 도구들도 깨끗하네, 그래서 결정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는 강사들의 면면을 보고 강사들이 훌륭한 선생님들 같은데 이렇게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수업 참관을 해보고 아이들 참 재밌게 해주는구나, 또는 아이들 많이 뛰게 해줘서 야, 저러면 아이들이 지쳐서 집에 와서 잘 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유아체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실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유아체육 시설에서 또는 업체에서 그 프로그램 목적을 뭘로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 내용을 잘 구성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드리고자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강의 내용은 유아 신체 활동의 특징, 그리고 유아의 지각, 운동 관계, 유아기 신체 활동의 중요성, 그리고 유아 신체 프로그램의 목적, 그리고 유아 신체 발달 프로그램이 그 목적에 맞게 어떻게 내용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아 신체 발달 프로그램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아 신체 활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아들은요, 끊임없이 움직이며 성장, 성숙을 하죠. 그리고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나 또는 말을 시작한 아이들이나 이 유아들에게 움직임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말을 시작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움직임을 통해서 외부 환경과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신체와 이 공간에 대한 지각을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조정하는 능력과 또 다양하게 움직이는 방법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운동 기술을 습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아 신체 활동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아의 지각과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아의 운동 지각 과정은, 지각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감각은 다 아시죠? 우리의 감각기관 어디가 있나요? 눈, 귀,
코, 입, 즉 혀, 그 다음 피부 이런 곳이 바로 감각기관이죠.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 즉 감각 정보들이 어디로 갈까요? 뇌로 가겠죠. 뇌로 가서 이 감각기관들로 들어온 정보들이 통합이 되고 그리고 해석이 되는 그 과정을 바로 지각, 퍼셉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아의 운동과 지각 과정은 아동들, 유아들의 운동 경험과 감각 정보를 바탕으로 운동 행동을 수행하는 메커니즘, 이 원인, 과정이 됩니다. 신생아기부터 만 2살, 그러니까 이걸 영아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또는 초기 유아기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만 2살까지 영아기에는 신체 움직임에 지각작용이 수반되는 운동 지각 단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의 아기들은 아직 태어나자마자는 여러분 아이들이 뭘 보면은 잘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직은 아이들이 요 시기에는 시력이 성인들만큼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각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청각은 시각보다는 발달돼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시각은 굉장히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고요.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죠. 우리 성인들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런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지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아기들은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달을 시킨다는 거예요. 즉 딸랑이를 흔들어 보고 소리를 듣고 입에도 넣어 보고 코로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몸으로 부대끼기도 하고 뺨에 부비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지각 과정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통해서 지각이 발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운동 지각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더 성장해서 만 4살에서 6살 사이 이 유아기에는 지각 정보에 따라서 운동이 일어나는 지각 운동 단계입니다. 아까 영아기와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움직임을 통해서 지각을 발달시킨다기보다는 지각을 통해서 움직임을 발달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촉각을 느끼고 하면서 움직임, 신체 활동을 발달시키는 단계. 그래서 아까는 운동 지각 단계였지만 이 시기는 지각 운동 단계가 됩니다. 이 지각 운동 단계의 유아는요, 운동 및 지각 기제, 메커니즘이 급격히 발달하는 동시에 운동 행동이 성숙되는 질적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기이죠. 유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접하게 될 다양한 학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시지각이나 공간지각 등의 그러한 지각 운동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뭐라고 써 있어요? The more a child moves, the more a child knows. 즉, 아이들이 많이 움직일수록 많이 알게 된다, 많이 학습하게 된다, 이 얘기죠. 즉, 이 시기에 아이들은 많이 움직여보고 많이 신체 활동을 해보고 하면서 인지 능력, 지각 능력이 같이 발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유아기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유아기 신체 활동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유아들의 이 신체 발육과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유아의 신체 활동은 활발한 전신 움직임을 유발해서 근조직의 모세혈관, 골격, 근육 등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발육과 성장을 촉진시키죠. 신체 활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요, 심장, 폐, 그리고 소화기관 등의 작용도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자, 이제 유아기 신체 활동의 두 번째 중요성은요, 바로 운동 기능의 향상입니다. 운동 기능은 뇌 신경계의 지배하에 있으며 특히 유아기에는 굉장히 급격한 뇌 신경계 발달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많은 운동 기간을 획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은 아이들이 스키를 타고 있죠. 특히 이렇게 스키, 스노우보드처럼 협응력이 요구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요, 성인이 돼서 일주일 동안 배울 양을 이 시기에는 단 하루면 습득해버려요. 성인들이 한 달 정도 배우고 익혀야 할 수 있는 기술을요, 이 시기 유아들은 단 일주일이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습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 기간이 굉장히 짧고 학습량도 많은 시기가 바로 유아기이기 때문에 이런 유아들의 운동 기능 향상에 굉장히 신체 활동이 중요합니다. 신경계의 발달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아기에 다양한 운동 경험을 통해서 운동신경을 지배하는 중추회로를 단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기에 형성된 이 신경지배의 중추회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또 운동 소질이 뛰어난 성인이나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운동놀이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또는 운동선수들이 유아기, 아동기에는 신체 활동이 별로 없었다.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것에 신체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아기 신체 활동의 중요성 세 번째는 안전 대처 능력이 향상된 점입니다. 아기들이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님들의 걱정은 다 똑같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 다치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 유아기에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시기죠.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생각해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충동적으로 움직이죠.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위험하겠구나 하는 그런 위험 상황을 인지하는 판단 능력 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아기에는 사고의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따라서 신속한 신체 제어 능력, 그리고 순발력 및 민첩성, 균형 감각 등을 길러줘서 사고의 위험에 아이들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자, 이제 유아기 신체 활동의 중요성 네 번째입니다.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점입니다. 유아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많은 성공적인 경험을 갖게 되고요,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도전해보고 성취감도 느껴보고 또 집단 내에서 규칙을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도 배우고, 규칙을 안 지켰을 때는 제재가 따른다는 점도 배우고, 또 협동을 하면은 얼마나 큰 이점이 있는지도 배우게 되고, 이러면서 사회성을 발달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아기 신체 활동의 중요성 다섯 번째, 인지 능력의 발달입니다. 유아들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방향, 거리, 높이 등의 공간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 그리고 자신의 이 신체 개념 등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그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아기 신체 활동의 중요성 여섯 번째예요.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유아들은 기쁨이나 두려움이나 분노, 좌절을 표현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려는 그런 요구를 가지고 있죠. 신체는 유아가 느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주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유아는 신체 활동에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집중력을 기르고 좌절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배출시킴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아기는요, 자아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도전했을 때 이걸 성공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또 만족감을 느끼고 그에 따라서 유아의 자신감은 올라가고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 활동이 정서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요.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아까 사회성 발달에도 얘기했지만 리더십도 키워지고요. 그리고 성공을 통해서 나의 자신에 대한 자존감 굉장히 높아져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혹시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나? 그 왕따 걱정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유아기 아동기 때도 그 시절에도 왕따라는 건 있었어요.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지만요. 근데 지금은 좀 예전보다 조금 더 심해졌죠. 근데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학교, 어느 나라, 초중고 다 막론하고요. 왕따를 당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라고 딱 특정한 유형만이 당한다 이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도 왕따를 당할 수 있고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순둥순둥한 아이도 왕따를 당할 수 있고요. 또는 성격이 조금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이런 아이도 왕따를 당할 수 있고요. 그런데요, 절대 왕따를 당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은 바로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어느 시기나 어느 학교나 보면은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은 왕따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그렇게 아이들 체육활동, 운동 이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때는 유아기 아동기에 체육활동이라고 하면은 과외로 체육활동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태권도 아니면 수영이었었어요. 그거 외에는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 말고는 피아노, 미술학원, 주산학원, 웅변학원 이런 데를 더 많이 보내셨죠. 그 음악적인 거, 미술적인 거, 수학적인 거, 그 다음 말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요즘 부모님들은요, 그보다는 신체 활동, 유아 체육 활동 이런 프로그램, 이런 시설에 더 많이 아이들을 보내고 굉장히 다양한 유아 체육 시설들이 생겼습니다. 요즘 가장 각광받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유아 체육 업체들이 생기고 또 부모님들이 거의 관심 갖는 이유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인지 능력, 정서, 신체 이 모든 것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은 신체 활동이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아시는 거죠. 또 하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 왕따 안 당하려면 신체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인지하고 계신 거죠.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운동 잘하고 못하고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 한 4학년만 되면요, 이제 체육 시간에 매트 구르기도 하고 뜀틀 넘기도 하면서 운동을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구별이 확실하게 생겨요. 어떤 아이들은 멋있게 구르고 뜀틀을 5단, 6단 뛰어넘고 하는데 비해서 어떤 아이들은 구르지도 못하고 또는 뜀틀에 가서 털썩 앉거나 그 앞에 가서 포기하거나 자 이랬을 때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할 때도
서로 축구를 한다, 뭐 농구를 한다, 아이들끼리 놀 때도 그렇게 체육 시간에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자기 팀에 들어오는 거를 또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 이건 굉장히 크죠. 그럼 그게 결국은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아이들의 정서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극복을 시키고자 아마 요즘 더욱 유아체육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아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6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유아 신체발달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아 신체발달 프로그램이 그냥 무조건 뛰고 구르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 첫 번째는요, 신체 움직임 인식하기예요. 운동 기능을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지각운동 능력을 구성하는 이 신체인지, 공간인지, 방향인지, 균형감인지, 시지각, 청지각, 촉지각 등을 통해서 움직임을 습득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신체인지가 뭔지, 공간인지가 뭔지, 방향인지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신체인지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신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신의 신체 부위 위치와 또 신체 부위들 간의 관계에 대한 그 내면화된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신체인지를 발달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 공간인지를 발달시킬 수 있는지. 공간인지란 신체인식에 기초하여 유아들이 자신과 사물, 물체 위치, 또 물체들 간의 위치, 그리고 공간 속에서의 자신의 신체 위치를 인식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인지란 신체의 양측성과 그리고 외적 공간의 차원을 이해하는 내면화된 지식으로 좌우, 상하, 내외, 전후, 옆 등과 같은 공간 차원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균형감인지란 신체의 위치, 그리고 평형감각, 회전감각 등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시지각, 시각적 자극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단순한 능력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시각적 자극을 이 수용자의 아이의 선행 경험, 이전에 했던 경험과 관련해서 인식하고 변별하고 해석하는 두뇌 활동으로요. 만 3살에서 8살 사이의 발달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시지각은요, 문자 학습이나 일상생활의 준비 기능으로서 또 매우 중요합니다. 청지각, 청각 자극에 대한 판별, 해석, 조직화하는 능력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이 청각적 분별,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소리 위치, 청각 장면, 이런 소리가 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 거야 라는 그런 청각 장면의 지각 등을 발달시킵니다. 촉지각, 피부 표면의 접촉을 통해 사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3차원의 사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아 신체 발달 프로그램 개발의 두 번째 목적, 바로 기본 운동 기능의 습득이죠. 기본 운동 기능 습득은 더 나아가서 복잡한 게임, 댄스, 스포츠 등의 수행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본 움직임은 이동 운동 기능, 그리고 비이동 운동 기능, 조작 운동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동 운동 기능은 뭐냐? 공간을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뭐 우리가 다 아는 달리기, 그리고 수직 점핑, 위로 제자리에서 높이 뛰는 수직 점핑, 수평 점핑은 앞으로 뛰는 수평 점핑, 호핑은 보통 한 발로 뛰는 이거죠, 호핑. 그리고 갤로핑, 슬라이딩. 갤로핑과 슬라이딩은 같은 건데 방향만 달라져요. 갤로핑은 즉
이게 갤로핑이고요. 슬라이딩은 옆으로. 이게 슬라이딩이죠. 자, 리핑은 여러분들 육상 허들 경기 아시죠? 그 허들 경기에서 허들을 넘는 그게 바로 리핑 동작입니다. 스키핑 동작은요, 요거 유아기에 애들이 참 많이 하는데 특히 여아들이 많이 하죠. 스키핑은 이거죠. 이렇게 뛰는 것을 이제 스키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동 운동 기능을 발달을 시킵니다. 자, 비이동 운동 기능은 제자리에서 공간 이동 없이 하는 활동으로 제자리에서 꼬기, 돌기, 흔들기, 비틀기 이런 동작들을 비이동 운동 기능이라고 합니다. 조작 운동 기능은 도구를 조작해서 움직이는 활동으로 보통 이제 뭐 공 던지기, 차기, 그 다음에 치기. 치기는 사진에서처럼 뭐 배트나 또는 라켓 등으로 치는 활동도 있겠고 손으로 직접 공을 치는 그러한 치기도 있겠고요. 그리고 받기, 트래핑. 트래핑은 축구에서 많이 하는 기술이죠. 날아오는 공을 가슴이나 무릎이나 발로 속도를 죽이고 받는 그게 바로 트래핑이 되고요. 튀기기는 여러분 농구 드리블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러한 조작 운동 기능 등을 발달시킵니다. 자, 유아 신체 발달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세 번째는요, 건강한 신체 육성입니다. 건강한 신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등의 향상이 요구되는데요. 심폐지구력이란 순환계, 호흡계가 산소를 효과적으로 들이마시고 사용해서 유산소 운동을 장시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유연성은요, 관절 및 이를 둘러싼 근육과 인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관절 운동의 가동성을 얘기하죠.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가. 그래서 동작을 효율적이고 또 정확하게 수행하게 하고요. 또한 부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죠. 근력은 근수축에 의해서 생기는 근육의 힘으로 적절한 강도로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근력입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신체 발달 프로그램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신체 움직임 접근 방법과 극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신체 움직임 접근 방법은 체계적인 기본 움직임 탐색을 하고 수행하는 것이에요. 신체 움직임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극적 접근 방법은요, 아이들에게 창의적 움직임 표현을 강조해요. 그래서 유아가 상상을 통해서 동작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으로 뭐뭐 하는 척하기, 예를 들면 날아다니는 척하기, 뭐 이런 것들, 또는 뭐뭐가 되어보기, 뭐 공룡이 되어보기, 토끼가 되어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체 움직임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아 신체 발달 프로그램은 아까 얘기한 이동운동, 비이동운동, 조작운동을 포함하는 기본 운동 유형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보통 신체 발달 프로그램 그러면은 동적 활동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적 활동이랑 같이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본 운동 기능을 발달시키고 정교화시키기 위해서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게임, 리듬 활동, 체조, 수중 활동, 스포츠 등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표로 보여드리면요. 기본 운동 유형, 아까 이동운동, 비이동운동, 조작운동 말씀드렸죠. 이동운동에는 보통 걷기, 달리기, 수직 점핑, 뭐 수평 점핑, 호핑, 갤로핑, 슬라이딩, 리핑, 스키핑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비이동운동은 제자리에서 꼬기, 돌기, 흔들기, 비틀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조작운동은요.
던지기, 차기, 치기, 받기, 트래핑, 튀기기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운동 기능들을 통합해서 이것들로 잘 구성을 해서 게임, 리듬 활동, 체조, 수중 활동,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 극적 접근 방법 말씀드릴게요. 극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가상 행동을 하면서 유아가 자신의 방식대로 개성을 표현하고 또 상상할 기회를 풍부하게 가질 때 유아는 자신의 몸을 표현의 도구로 활용하여 생각, 정서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창의적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창의적 활동을 통하여 대근육이라는 건 이런 팔다리에 있는 이런 몸에 있는 대근육, 소근육은 뭐 손가락이라든가 이런 미세한 근육들, 이러한 대근육, 소근육의 발달과 함께 유아들의 창의력, 인지 능력, 그리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극적 접근 방법은요, 주제 중심의 극적 접근과 음악 중심의 극적 접근이 있어요. 주제 중심의 극적 접근은 움직임 주제와 또 문화적 주제로 나뉘는데요. 움직임 주제는 신체, 무게, 시간, 공간, 동작의 흐름 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주제는요, 동물이라든가 서커스, 만화 주인공, 놀잇감, 수송 방법, 뭐 비행기라든가 뭐 기차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 괴물, 악기, 또는 도구 및 기구, 스포츠, 날씨와 같은 전 세계에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또 그것들 외에 각 시대라든가 사회, 환경 조건, 감정 및 정서, 역사 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로도 구성이 되고요. 음악 중심의 극적 접근은요, 유아는 음악에 자연스럽게 신체적으로 반응하고 느낌과 생각을 표현을 합니다. 유아가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음악에 반응할 때 자신의 신체와 정신 및 감정을 통합하여 사용하게 되죠. 음악 요소의 속도, 그리고 음량, 음의 높낮이, 분위기, 리듬 등을 움직임과 연결시킨 그런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아 신체 발달 프로그램 내용들은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유아 및 신체 발달 프로그램에 대한 결론, 제언을 말씀드릴게요. 유아 신체 발달 프로그램 개발할 때 표현력과 창의성까지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유아들에게 따라하기, 흉내내기보다는 스스로 탐색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줘야 좋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속에서 신체 활동이 다른 활동들과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즉 인지활동, 정서, 언어, 신체 발달,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조화로운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아체육 또는 신체 발달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겠고, 또는 유아체육 업체에 아이들을 또 보낼 수도 있겠고 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내용들은 그 목적에 맞게 잘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 보시면은 아이들과 더 재미있게,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지각, 언어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유아체육 업체들이 참 많은데요. 굉장히 뭐 좋은 선생님들도 요즘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과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구성을 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유아체육업체 관계자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은 그냥 아이들과 신나게 뛰고 움직이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